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구대학교 사회복지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수님과 학생회에서 추천하는 복지 관련 영화 소개인데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 영화는 증인입니다. 당신에게 묻는다.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때묻지 않은 변호사인 순호는 신념을 잠시 접어두고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위해 속물이 되기로 마음을 먹으며 살인사건 용의자의 변호를 하기 위해 지우를 증인으로 세우려 합니다. 맡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학생 지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운다면 재판을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우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승호는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자폐를 앓고 있는 지우와의 소통에 난항을 겪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지우와 친해지며 이 아이가 뛰어난 지능과 기억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순호는 선택의 가로에 놓였습니다. 사건 당일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 그러나 그 유일한 목격자는 자폐증을 앓고 있다. 과연 이러한 목격자의 증언을 신뢰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지우의 이 두 가지 질문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들의 재판 이야기는 관람 후에도 한동안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여운 깊은 영화입니다. 다음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 살던 고향에 돌아온 혜원이 자전거를 타고 구비진 산길을 따라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혜원은 인스턴트 뮤직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매번 끼니 때를 놓칠 뿐더러 쉰 도시락과 말라 비틀어진 과일만이 가득한 냉장고를 보며 착잡한 마음을 느낍니다. 취업, 연애 등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서울에서의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어릴 적 살던 고향인 미성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미성리는 작은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읍내로 나가야만 하는 작은 시골 마을로 직접 키운 농작물로 몇 끼를 만들어 먹으며 생활하는 시골에서의 사계절을 보여주는 영화로 혜원 역의 김태리, 재화 역의 유진열 등의 연기로 인정받은 많은 배우들이 나와 지루함 없이 런닝타임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놈의 잡초는 뿌어도 계속 자라난다. 걱정도 자꾸 자라난다. 영화 속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걱정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너무 키우지 않도록 늘 마음 챙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절이 바로 지금 아닐까요? 다음 영화는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한때 WBC 웰터급 동양 챔피언이었지만 심판 폭행 사건으로 선수 생활을 접게 되는 김조한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따라간 집에서 우연히 17년 만에 식당에서 어렸을 때 집을 나갔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김조한은 그곳을 뛰쳐나와 빗길에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김조한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엄마 집으로 따라가게 되고 거기서 배다른 동생 오진태를 만나게 되는데 진태는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다른 동생 오진태와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고 김조한은 돈을 모아 캐나다로 갈 생각에 그때까지 버텨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일 뿐. 오진태 역을 맡은 박정민 배우의 피아노 연주 실력이 매우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히는데요.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면서 엄청난 연주 실력을 보여주었기에 더욱 극찬받았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으면서 감동과 유쾌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이야기, 가족 영화로 추천합니다. 다음 영화는 나의 특별한 형제입니다. 어릴 때 척추를 다쳐 목 밑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세아가 책임의 집으로 오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세아를 수영은 잘하지만 5살 지능을 가진 동구가 구해주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비상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생 동구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는 형, 세아.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췄지만 형, 세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동생, 동구.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특별한 형제입니다.
어느 날 형제의 보금자리 책임의 집을 운영하던 신부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지원금이 끊기게 되고 각각 다른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세하는 책임의 집을 지키고 동구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구청 수영장 알바생이자 취준생 미현을 수영 코치로 영입하고 동구를 수영대회에 출전시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도 잠시, 의외의 인물이 찾아와 형제는 또다시 헤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슴 따뜻한 영화,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 추천합니다. 다음 영화는 마라톤입니다. 어린 시절 자폐 판정을 받은 초원이와 함께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엄마는 초원이가 달리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마라톤의 서브3라는 목표를 잡고 마라톤 연습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초원이를 코치하기 어렵다고 느끼던 중 초원이의 학교에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전 마라톤 선수 정욱이 오게 됩니다. 엄마는 이 정욱에게 찾아가 초원이의 코치를 될 것을 부탁합니다. 초반에 정욱은 초원이의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농땡이를 피우거나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이다 어느 날 초원이에게 운동장 100바퀴를 돌라는 말을 하고 놀다가 오니 진짜 운동장 100바퀴를 돌고 있는 초원이를 보며 초원이에게 있는 달리기의 재능을 직접적으로 깨달으며 본격적인 코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코치와 다투게 된 경숙은 그동안 본인이 초원이에게 달리기를 강요한 건 아닌지 깊은 고민을 하며 초원이에게 달리기를 그만둘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초원이는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고 싶어하며 결국 마라톤에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사회의 시선과 자폐장애인들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폐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해 의사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도와야 할지 생각해보며 영화를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학생회와 교수님이 추천하는 국내 영화를 알아보았는데요. 시간이 난다면 다들 꼭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 영화 5작품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